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100세 시대에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그리고 특정 질병을 앓는 유병자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30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험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보험 정비가 필요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험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30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죠. 100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주변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없고 병원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병, 장수 시대를 보는 거죠.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상태로, 즉 건강보험에서도 만성질환자에 쓰이는 돈이 이렇게 전체 중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보면 유병자이신 분들이 의외로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60세 또는 70세, 많게는 80이 되셨는데 보험이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암보험이 60세에 끝나서 한번 타먹고 그거 말고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약을 먹고 있거든. 내가 옛날에 이런 수술을 받았거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우리가 60이 넘어가면 50대 이후부터 우리가 몸에서 이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정말 병원문을 이렇게 문턱에 닳도록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보험의 가입 1순위는 실손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손보험이는 모든 병원비를 다 대주잖아요. 모든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 즉 내가 낼 돈, 그렇죠? 이 자기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단지 그게 90%냐 또는 70%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해당이 되다 보니까 1순위는 실손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이 나이가 드시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특히 2009년도 이전에 100%짜리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대 후반에 가면 이 실손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돈을 내다 보니까 나 이거 유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3대 진단비가 보통 2순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2순위로 넣을 수 있는 거는 건강하신 분들, 즉 아직 젊은 분들은 진단비가 먼저이지만 이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나이에서는 수술비 보험이 2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유병자를 얘기하면서 너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순위 실손보험을 볼게요. 표준형 실손보험이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거죠. 여기는 90%까지 보장이 되고 입원을 하면 5천만 원, 외래 통원비 25만 원에 약값 5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도수, MRI 다 비급여 주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손보험은 입원비
5천만 원을 주는데 여기 제가 9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을 빼고 주니까 70%밖에 보장이 안 돼요. 통원비도 있습니다. 통원비도 20만 원. 자, 표준체는 통원비가 25만 원인데 여기도 유병자는 20만 원밖에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값이라든지 자, 보시면 약값, 도수, MRI 이런 것들은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유병자. 그러면 야, 나는 그런 표준체 좋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까? 나의 질병은 이런 거다. 자, 혈압약과 고지혈증만 약을 드시는 분, 즉 3알 이하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표준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증. 왜?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안 좋은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핸디캡,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할증은 하지만 똑같은 이런 좋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갑상선 질환 약을 드시는 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단지 이 당뇨는 보험회사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그냥 당뇨약을 먹는 거는 그렇게 돈이 큰 돈 안 들어가요. 문제는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당뇨이기 때문에 당뇨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표준형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약, 즉 드시기 직전에 당뇨는 약을 드시기 전에 전조가 있어요. 혈당을 재거나 하면 수치가 나와서 당뇨병이 가시기 약을 드셔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얼른 실손보험을 점검하셔야 되겠죠. 디스크 수리나 또는 기타 병력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수술을 받으셨어도 그 수술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같은 경우에는 즉 여기서 유병자 실손이 아니라 표준체로서 할증 또는 부담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담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 부담보 내가 갑상선 관련해서는 보장을 안 받지만 혈압, 당뇨, 디스크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게 라고 하는 할증 또는 부담보 조건을 2개를 또는 한쪽을 또 다 이렇게 해서 표준으로 가져가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해서 나는 약을 먹고 있고 나는 무슨 수술 이력이 있고 치료 이력이 있으니까 보험이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수술비예요. 자, 수술비에 최근에 보통 과거의 수술비에는 21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뭐 이렇게 16대 수술비 이렇게 16가지 뭐 몇 가지 질병을 했는데 최근에 자, 72대, 71대, 71대, 64대 이렇게 많은 질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22대 이게 옛날에 13대 질병. 자, 이 13대 질병은 고혈압, 당뇨, 간질환, 십이지장 궤양, 천식, 폐렴, 그다음에 신부전, 결핵 이런 모든 것들 큰 질병 이 13대 질병 플러스 췌장질환, 급성 췌장염, 녹내장, 다발경화증, 대동맥, 폐질환, 폐혈증, 파킨슨까지도 수술을 하게 되면 주는데 이 그러니까 수술비가 보통 500에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22대 질병 수술비가 대부분 지금 똑같은데 많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20대 21대라든지 또는 34대 이런 거보다는 요렇게 크게 주는 것이 좋은데 특히 흥국화재에서는 황반변성을 23대 질병 수술비라고 그래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게 72대를 빼고 나면 50대 또는 49대인데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즉 50만 원이나 30만 원을 받는 회사도 있고 황반변성을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질병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주지 않았던 골다공증, 근육장애, 어깨병변, 추간판, 척추변형, 척추병증, 그다음에 귀경화증이라든지 식도질환 이렇게 굉장히 질병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꼭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에도 이 수술비가 가능해요.
다만 어쩌겠죠? 맞아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그러더라도 비싼 대신에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유병자이다 보면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높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보니까 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에 내가 취약하기 때문에 유병자 수술비 플랜에 보시면 이런 수술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다음이 진단비예요. 자, 최근에 유병자에서도 그렇고 90세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80세까지 또는 85세, 최장 보험사가 8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0세가 나왔어요. 즉, 유병자 보험이 조금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유병자가 과거에는 보험이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어서 약을 드셔서 가입이 안 됩니다 했던 것들에서 여기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까지도 문을 열어놨어요. 제가 여기 1,000만 원을 해놨으니, 야, 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1,000만 원까지 줄까? 네, 많이 주는 보험사는 500도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 원씩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1,000만 원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보험사를 나누시면 돼요. 지금 한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유병자의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뇌혈관을 주고 허혈성을 주는, 이게 허혈성인데 잘못 들어갔군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범위가 확대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병자이신 분들은 뇌혈관 생각지도 못했고요. 허혈성 진단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단비도 1,000만 원 준 데다 수술비도 들어가는 거죠. 이건 지금 허혈성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 내가 유병자라고 해서 전혀 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찾아보면, 특히 지금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씩 유병자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볼까요?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어요. 그게 다 모든 보험사에서 파는 건 아니고 어느 보험사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사가 있죠. 제가 여기 표준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저렴하겠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암만 없으면 돼요. 암만 없으면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자, 옛날에는 3, 2, 5 하면 5년 이내 암 아까 얘기했고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1년 이내 질병 입원 수술 추가 진단. 이게 없어 해서 3, 2호를 다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만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아까 암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막 열어놨어요. 뭐죠? 그 대신 보험료는, 네,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그러더라도, 자, 이것을 전체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유병자를 가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시는 뭐가 있냐면, 유병자는 내가 취약한 그 몸의 건강에 어느 부위가 있어요. 혈관이 안 좋다거나, 또는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또는 내가 수술비 쪽, 어디 간이 안 좋다, 뭔가 내가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쏙쏙 골라서 가입하시다 보면, 보험 유병자가 비싸지만 나는 조금은 비싸지만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맞춤 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죠. 치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치매보험의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을 파는데 약간 성격이 틀려요. 손해보험사는 진단비가 많아요. 그런데 경증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주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옛날에는 1,000만 원까지 주던 회사에서 지금 500으로 줄였고요. 경증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주는 회사가 사실 지금 1개,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증 진단비는 CDR, 치매 검사를 할 때 1점, 가장 받기가 쉽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점, 3점, 그래서 좀 이게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진단비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단비를 내가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손해보험사가 맞아요. 물론 여기 간병비라고 해서 월 80만 원씩 해서 5년만 주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되지만 요것도 상당히 비싼데 중요한 건 손해보험사는 이 진단비고요. 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진단비를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자, 생명보험사는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또는 경증이 300이고요. 중증이 500,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진단비가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간병비예요. 자, 내가 90세 만기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치매보험을. 그러면 내가 치매가 중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91세가 되면 난 보험이 보장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원래는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뭐죠? 네, 종신지급이에요. 즉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서 치매로 간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90세 아니라 만약에 97세, 8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 100만 원씩 주는 이 간병비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보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보험은 납입기간 중 80% 사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무환급을 가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사망을 하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손해보험사는. 근데 여기는 책임준비금, 즉 내가 넣은 금액의 80%까지는 찾을 수 있고요. 환급률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생명보험사 쪽이 훨씬 더 환급률이 높아서 만약에 내가 80세쯤 되는 데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 120%, 130%까지도 나오거든요. 젊으신 분이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적금처럼 넣어놨다가 그걸 찾으셔도 돼,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은행 가서 적금을 가입해도 금리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매도 보장받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적금의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의 치매보험이에요. 그래서 치매보험은 내가 어떤 것을, 즉 진단비를 많이 받고 싶은지 생활비를 많이 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나의 니즈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지난 2월 달 19년도 2월 달에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어린이 보험을 확 풀었어요. 즉 일반암하고 유사암, 일반암을 5천 주는데 갑상선과 같은 그 유사암을 5천을 1대1로 막 주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막 납입 면제도 막 풀었어요. 그래서 야, 이래 갖고 보험회사가 이게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6월 말부터 7월 달 들어와서 조금씩 그 풀었던 빗장들을 지금 잠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 보험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갖고 나왔는데, 자, 3년 전에 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한 3년, 4년 전 것까지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보장의 크기는 너무나 달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년 전에 이미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가입했어요 라고 머리에, 그러니까 마음에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년 전에 이미 보험을 가입했는데 납입면제 조건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뇌혈관, 허혈성 이런 거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71대 수술비 있는지, 특히 이 질병 후유장애 3%짜리가 혹시 우리 아이 보험 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앞으로 내가 100% 아니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인 거죠. 볼까요? 2년 전에 가입한 거 보니까 후유장애 80%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후유장애 80%는 사실은 거의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될 정도의 아주 불행한 사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일반암, 납입면제 돼요. 유사암, 갑상선, 경계성, 그 다음에 상피내암,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 이 경계성도 암 가기 직전이잖아요. 갑상선암이 걸려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뇌졸중이었는데 뇌졸중보다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보험회사에서 뇌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는 전체 10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뇌에 살짝 문제가 생겨도 납입면제. 여기 허혈성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도 심장에 살짝 문제만 생겨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유장애가 여기는 80%인데 50%. 또 최근에 한 보험사는 양성 뇌종양만 발견이 돼도 이거는 뇌의 암은 아니에요. 물혹이 생긴 거죠. 근데 어쨌든 뇌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양성 뇌종양 진단비 2천만 원 정도 내가 가입하는데 보험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100원, 200원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확률 자체는 낮지만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80% 하나만 있는데 이런 정도의 그 아주 우리한테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이 보험이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100세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또 볼까요? 자, 또 보면 그 다음에 암이 있어요. 암을 생명보험에서 가입했을 경우 어떤 거가 있냐면 소외감 또는 생식기암을 빼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은 특히 대장 전막내암도 자 10%밖에 안 주겠대요. 그런데 지금 유사암도 100% 주는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10%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재진단암 이거는 첫 번째 암은 안 주지만 두 번째 암부터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상선암을 지금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유방암도 강조를 하고 있고. 자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 1, 2위가 갑상선하고 유방암이에요. 자, 이런 경우, 즉 갑상선만 걸려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갑상선암 내가 암 진단금 5천만 원 가입하면 이거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1대1로 5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 갑상선 걸리면 납입 면제도 된대요. 물론 유방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소외감으로 해서 빠져 있다면 이렇게 발병률 높은 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나는 1,000만 원 갖고 끝나야 된다는 건 이건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잔인한 얘기란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희 집에는 암 환자 가족력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암 진단금을 지급했던 고객들을 보면 가족력 있는 사람은 거의 1명 정도밖에 못 받고 대부분의 선생님과 환자들이 다 암 환자가 없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사회 평균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다면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 그 부분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암이 부위별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집은 그러니까 위암이 많다. 그럼 위쪽으로만 또 별개로 해서 특화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폐암이 많다. 그러면 또 폐 쪽으로 이렇게 특화된 암보험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저렴하게 또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남자들 같은 경우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여자들도 33%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암이거든요. 암으로 사망도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50대, 60대 됐는데 암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암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비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암보험의 산정특례제도에서 5년 동안 중증이라 해서 총 5%를 준대요. 자, 그래서 암보험 뭐 나라에서 5%밖에 안 내고 다 해주는데 뭐 암보험 그렇게 많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까요? 신양. 자, 우리가 얘기하는 양성자 치료도 한 번 하려면 2천만 원 들어가고요. 여기도 하이퍼나이프 수술비도 한 번 하려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다 뭐죠? 자, 비급여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5%를 준다고 했던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내 돈으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돈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때 준비가 해야 되는 게 진단비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생존율이요. 70%까지 늘었어요. 2013년도 자료인데 암하고 사망 확률이나 생존율이 70%인데 거기에 또 70%가 뭐죠? 재발률이라는 거죠.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60%가 재발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러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최소 이제 기본이 보통 5,000원 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5,000을 가입했어요. 5,000을 받았어요. 첫 번째 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내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 나는 이거를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쓸 거야 라고 해서 넣어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입원하고 수술비 만약에 급여로 했으면 5%만 들어가니까 얼마 안 들어가겠죠. 근데 카드빚도 있고요. 급하게 내가 이달에 결제해야 될 돈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뭐죠? 애들 학원비 또는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빼고 하고 나니까 과연 내 통장에 얼마나 남았냐 이거죠. 그런데 암은 보통 평균 3에서 4년이 치료기간이에요. 자, 치료기간인데 이미 난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인데 1년, 2년 또는 4년 후에 새로운 암으로 전이가 됐거나 새로운 암이 발생됐거나 재발이 됐다면 이미 나는 여기서 돈을 다 썼거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이 무서운 거가 암 진단을 받으시면 5년 이내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어떤 보험도. 암을 진단해서 5년이 지나야 내가 무슨 보험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 건데 5년 이내에는 아무것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진단암이에요. 즉, 첫 번째 암은 주지를 않아요. 여기서, 그쵸? 첫 번째 암은. 그런데 이 첫 번째 암에서 뭐가 생겼죠? 암이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납입 면제됐어요. 그러면 납입 면제됐으면 보험료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요. 안 내고, 자, 그 뒤에 1년 뒤에 내가 완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가입 금액 나오죠?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입했어. 그럼 1년 뒤에 3천만 원 나와요. 두 번째 1년 그 뒤에도 아직 완치가 안 돼. 또 3천만 원 나와요. 자, 치료비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재진단암인데 생각보다 일반암보다 재진단암이 많이 비쌉니다. 근데 애들일 경우에는 즉 3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서는 재진단암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40세, 50대 가면 제가 1,000만 원짜리 하나를 가입을 해드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저도 망설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린이 보험, 즉 자녀들 보험에서 이 재진단암은 정말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암이 또 걸리겠어? 아니에요. 암은 우리한테 감기처럼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암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앞에도 제가 뭐라 그랬죠? 고령화. 자, 뭐가 생기죠? 만성질환 생긴다는 거. 저절로 아파지죠. 대표적인 치매, 신경계, 인공관절, 시력이 떨어지죠. 청력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이게 다 나이 들어서 내가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들이 가죠. 근데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있다. 그거 아시죠? 네. 90세까지예요. 80세는 이런 보장을 많이 못 받아서 질병 후유장애 3%짜리죠. 얘는 반복 지급이 돼요. 반복. 자, 기억력 잃었다? 15%. 내가 3천만 원 가입하면 450만 원 받았어요. 나이 먹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서 요것도 5% 받았어요.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또 심한 추간팔,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600만 원 받았어요. 치매, CDR 점수 2점 나오면 40%. 그러면 3천만 원에 1,200만 원. 아까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진단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볼까요? 만약에 내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위를 삭제하면 50% 후유장이에요. 그럼 내가 3천만 원 가입했으면 암 진단비 말고 1,500만 원이 또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암 진단비는 보통 한 번 내가 받고 없어졌잖아요. 내 또 암이 걸리면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50% 받았음에도 처음에 다시 75%라고 하는 진단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질병 후유장애인데 이거를 자꾸 80세로 하시는데 저는 90세. 꼭 90세를 비싸요. 80세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이 치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입 안 하셔도 자, 이렇게 반복으로 나빠지는 것만큼 추가로 더 받으면서 치매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자, 100세 어린이 시대 지금 제가 급하게 왔지만 모든 암 갑상선암, 경계성 다 보장돼야 되고요. 재진단암 들어있는지 봐야 되고요. 뇌출혈, 제발 뇌출혈만 가지고 있다고 증권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뇌출혈은 반드시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아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 후유장애. 이거 꼭 챙겨주면 이거는 아마 그렇게 계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아주 담보가 아니에요. 얘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담보니 요거를 90세로 반복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이 납입 면제까지도 되어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저는 보강 또는 리모델링을 지금 30세가 안 된 자녀를 두셨다면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뭐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을 빨리 가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보험이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희도 요즘 보험회사도 이제 영업 방침을 막 오늘 세웠다, 뭐 다음 주에 바꿨다, 막 계속 나와서 저희조차도 이것이 어떤 보험사에서 어떤 상품이 나오고 어떤 조건으로 변경된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혼자서 내가 어느 설계사를 만나서 해보겠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들 상품을 만들어 놓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보면 똑같은 암보험 하나를 가지고 가입을 해도요. A보험사하고 B보험사하고 어린이보험인데 많게는 1,000만 원당 1,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자, 그런 거를 내가 다 비교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유병자가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어느 보험사는 할증이 되고 어느 보험사는 부담보가 되고 어느 보험사는 가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것을 내가 다 찾아간다? 절대 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또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쏙쏙 뽑아서 나의 형편에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 전문가 군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용하셔서 지금 보험회사가 지금 유병자는 살짝 더 열어놨고요. 어린이 보험은 지금 막 닫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때 기회를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꼭 선택하셔서 위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와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병 장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 오랫동안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병력이 있을수록 절대로 보험 가입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 시장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유리하게 보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30세 이하까지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 대한 정보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 어린이 보험은요, 한동안 유리하게 열려 있다가 지금은 좀 이 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닫히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더욱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까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의 들으시면서 내 보장이 좀 작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저에게 전화 주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실시간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를 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실까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이제 50대 갓 들어섰는데요. 예. 보험료가 제 기준에 지금 너무 많이 나가요. 저 혼자께. 예. 지금 보험료 그래서- 보니까 40만 원이 넘네요. 네네. 예. 이게 뭐 1, 2년 내고 끝날 거면 어떻게 유지를 해보겠는데 예. 앞으로 거의 뭐 10년 이상 납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예.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네. 그러면 가입 당시보다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오르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보험료가 그렇게 막 팍 오르거나 그러진 예. 않았어요. 근데 꾸준히 예. 아, 이제 이것저것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보니까요, 보험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두 건의 CI 보험이거든요. 네. 이거 CI 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입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CI가 예.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뭐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예, 지금 추천을 또 세태가 받으셨나 많이 봐요. 바뀌어서 예. 네네. 예. 자, 다르다는 그러면은요, 얘기도 많고요. 네. 시청자분께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망 보장이 전혀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긴 있으면 한데 너무 좋겠다. 치우쳐 있는 예.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자녀분들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다 컸어요. 아, 다 컸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보험료 부담이 좀 크다고 하셔서 좀 어느 네네.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적어도 30-40% 이상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줄이고 아무래도 보장도 잘 가져가야 되니까요. 특별한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교보생명에서는 큰사랑 CI 보험, 그리고 프리미엄 여성 CI 보험까지 CI 보험만 2건 준비해 주셨고요. LIG에서는 웰빙 보험을 실비로 준비해 주셨고, 또 운전자 보험은 15년 만기가 눈에 띕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40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것저것 가입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의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특별한 가족력은 없으시고 사망 보장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이제 중년을 접어드셨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50대가 예. 넘으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걱정이 건강이죠, 뭐. 그죠? 맞아요. 예. 네, 예. 첫째 건강인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또 다른 질환이라든가 어떤 아프신 데가 없으셔서 예. 너무도 다행이신 게 이렇게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내가 증권을 분석을 받을 때 사실 내가 건강하지 않고 어떤 질환을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디자인이 좀 달라져요. 그림을 그려도 네.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또 마침 전화를 잘 주신 게 일단은 보완을 하실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동안에 또 건강하게 유지도 잘 하시고 납입도 잘하고 계셨던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무조건 보험은요,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아마 예. 우리 시청자님도 나름 네. 이것저것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많이 해놓으신 거는 맞아요. 예. 그래도 보상을 안 받으신 게 일단 다행이신 건데 교보에 2건이 있으세요. CI 보험. 네네. 예. CI 보험 얘기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저는 네, 요즘 무조건 많이 CI 보험이 들었어요. 예, 네.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왜냐? CI 보험이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대한 질병일 때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발병을 할지 모르는 사실 시한폭탄이 뇌혈관, 심혈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2, 3천 정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되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면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2008년도에 가입하셨던 CI 보험은 제가 볼 때는 유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게 지금 중대한 질병일 때 최소 6천만 원 정도는 지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지금 그래도 한 10년 내셨어요. 그죠? 그러네요. 네, 10년 예. 남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10년 정도 그냥 유지를 잘하고 계셔서 보장을, 물론 80세까지 보장이지만 제가 오늘 네. 보완해 드릴 거는 100세 보장이기 때문에 좀, 네네. 요거는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무조건,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의견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CI 보험은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네요. 3년 전에.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료 대비 사실 보장이 예전에 2008년에 가입하셨던 그 교보하고는 색깔이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좀 네네네. 이왕이면 보장을 지금부터 받으신다면
예. 보장 범위 있죠. 보장폭. 보장폭을 예, 좀 예. 넓게 가져가시는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네. 이제 저로 할게요. 제가 이 보험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예를 들어서 뇌동맥류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 뇌혈관 질환, 협심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떤 분의 이제 사례를 들자면 이분은 이제 눈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가셨다가 뇌동맥류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제 시술을 권유를 받으신 건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건강하시고 병원도 잘 안 다니셨던 분이고 병원 가봤자 이제 감기 정도로만 가셨던 분인데 이분은 네. 뇌동맥류로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권유를 받으셨던 분인데 가족이 다 놀란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야. 여태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네네. 보장 폭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네.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웰빙 보험 그 LIG 보험 있잖아요. 아마 지금은 예, 예. 이제 KB로 바뀌었는데 이건 이제 실손 의료비세요. 의료비를 갖고 네, 계신데 오래됐어요. 네. 네. 지금 15년 납입면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얘는 계속해서 이제 갱신되면서 그 갱신 시점에서 이제 오르는 보험인데 지금 우리 네.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보험은 표면상으로는 오르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저축을 해놓는 게 있으셔서 갱신이 올라갈 때마다 그 저축한 보험이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잘 모르셨죠? 예, 예. 네. 이번엔 그냥 지금은 네. 그냥 계속 그렇게 오르지 네, 않고 그래서 보험료가 보험료는 조금 좀 비싸다 싶은데 예. 그렇죠. 네, 이유가 다 있었던 건데 적립을 빼셔도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5년 정도 납입을 해놓으시고 대체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네. 일단 50대가 넘으면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좀 보강을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이 실손 의료비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1억 플랜이에요. 1억에 입원 치료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 한방 치료도 1억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시면 5천으로 감액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한 번 더 예, 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데 지금 운전하고 계시죠? 네. 네네. 운전을 하시는데 지금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아마 저축형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저축으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보장을 비용 담보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지 얘는 저축이 아니에요. 100% 환급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5천 원이면 가입되는 보험을 지금 4만 원 내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네. 지금 하나 그 프리미엄 CI 보험을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만 7천 원짜리. 네네네. 요거 줄이고 그 운전자 보험 4만 원 줄이면 한 18만 원 정도 줄죠. 예. 네, 네. 이 줄인 보험을 제가 뭘 할 거냐면 지금 부족한 보험, 지금 CI 보험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3대 네, 진단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 보험을 보장폭이 굉장히 넓어요. 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암에 유삼이라고 우리가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네네네. 이런 보험들을 원래 일반암에서 10%나 20%밖에 안 줬었던 거예요. 우리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금액을 작은 금액을 받으셨을 건데 지금은 네. 1대1이에요. 암이 2천이면 유사암도 2천을 드립니다. 네, 보험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뇌혈관과 모든 심혈관, 협심증을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를 물론 지금 제가 권해드리는 건 20년 갱신이에요. 왜냐? 네. 지금 우리 창조님이 5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비갱신은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CI 보험이 비갱신이기 때문에 그건 들고 계시니까 갱신을 좀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셔서 20년 있다 한번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안에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갱신, 1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있다 한번 올라요. 아, 그냥 20년 20년 동안 보장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네. 네. 제가 어떻게 플랜을 짰냐면 지금 암진단비 2천, 뇌혈관 2천, 심혈관 2천 이렇게 플랜을 짰고요. 또 하나 지금 네네네. 제가 이제 권해드릴 게 뭐냐면 일단 뇌혈관 쪽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보험료는 7만 5천 원인데 여기다가 경증 진단비, 중증 진단비, 중증 진단비 치매 보험을 같이 넣었어요. 예. 그런데도 보험료가
예, 75,000원인데 여기다 아까 운전자 줄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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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000원 정도 여기다 플랜을 넣고요. 그다음에 생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수술비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수술비 보장은 뭐냐면 네. 내가 21가지의 보장을 받는데 물론 더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플랜을 짜다 보니까 알뜰 플랜으로 짜가지고 수술비는 받고 또 받는 거예요. 내가 예. 내혈관 쪽을 수술해도 비혈관, 계속. 우리가 이제 비수술이라 하죠. 수술을 째거나 하지 않지만 혈관으로 통해서 스텐트라든가 뭐 색전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예, 수술비를 받으시는데요. 꼭 째거나 한다고 수술비를 주진 않아요. 비혈관, 그러니까 비수술도 우리가 다 지급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술비를 통해서 우리가 실손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도 20년 갱신으로 해서 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치매까지도 같이 넣었어요. 오, 예. 예, 그런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네. 네. 네, 그래서 3년 갱신, 5년 갱신 좀 위험하긴 하지만 10년 갱신도 조금 위험하세요. 그런데 20년 갱신 정도로는 제가 시청자님한테는 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네.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잘 네네. 들으셨죠? 네. 예,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두 건의 CI 보험 중에 가장 최근에 가입을 하신 교보생명의 여성 CI 보험 보장 좀 아쉽다고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예, 운전자 보험도 좀 적절하지 않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두 건을 좀 그런 정리를 것 같아요.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대신에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지금 건강하시기 네. 때문에 리모델링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3대 진단비에 수술비 그리고 이 치매 보험까지 다 보장 탄탄하게 가져가셔도 지금보다 네. 좀 보험료도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 보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자, 51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5세 여성인데요. 5년 전에 유방암 진단 이후 현재까지는 건강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자, 강진옥 전문가님, 유방암 병력 5년 지나셨으면 이제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한데 100%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예. 게 유방암도 역시 수술을 하고 나면 약을 드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유방암을 그러니까 암을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났지만 약이 즉 투약이나 입원 이런 것들 수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마다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즉 이게 몇 기냐, 즉 병기가 몇 기였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현재 수술 결과는 어떤 건지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서류 다 제출하시면 네. 제가 볼 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네. 다시 주시고요. 좀 서류를 좀 보완해 주시면 아마 좋은 소식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입은 가능하지만 유방암 수술 후에 약을 드시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따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13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꼭 비갱신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자, 이분 나이나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인데 이광희 전문가님 어떤 답변이 좀 유효할까요? 아, 네. 이게 사실 나이를 가르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예. 보통 이제 50대 기준으로 해서 젊으신 분들은 50대 전에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갱신 주기가 아무리 길어도 20년, 30년이기 때문에 좀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성격이 맞으시고 왜냐면 지금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비갱신으로 해서 납입을 끝내시는 게 맞고요.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도 많이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보험료 자체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왕이면 갱신형으로 가시는 것도 맞고요. 20년 갱신, 30년 갱신으로 하시면 그동안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갱신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가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비갱신이 유리하고 넘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 보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주세요.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을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